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단식은 과연 굶는 것인가, 굶주림과 단식은 어떻게 다른 것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단식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뒤에 적어놓은 글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전 글에는 불화자를 썼죠. 지금은 쌀미자를 써서 쌀에서 기운이 나온다. 옛날 분들은 불에서 기운이 나온다 이렇게 봤던 거죠. 어쨌든 기운이라는 것이 음식을 말합니다. 기는 크게 공기와 곡기로 나눠집니다. 공기라는 것은 코로 먹는 음식이다 보시면 되겠죠. 곡기는 입으로 먹는 음식. 대개 우리가 음식물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걸 얘기합니다. 단식이라고 할 때도 곡기로 먹는 이 곡기, 입으로 먹는 음식을 단절한다 하는 것이지 코로 먹는 음식을 멈추면 죽겠죠, 그죠? 그래서 단식의 의미도 입으로 먹는 음식을 줄인다. 입으로 먹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굶주리는 거고 하나는 단식입니다. 굶는다는 건 먹을 게 없어 못 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거나 그걸 사 먹을 돈이 없거나 이게 굶주림이고, 단식은 계획적으로 내가 일부러 어떤 목적 때문에 굶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사 먹을 돈이 있거나 양식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굶는다는 것은 그래서 계획적인 게 아니에요. 뭐 계획이 없죠. 그냥 갑자기 굶기 시작한 거예요. 단식은 계획을 잡고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다. 운동은 몇 시간을 할 것이며 물은 얼마를 마실 것이며 하는 계획이 있어요. 기한에 정한 게 없습니다. 굶주리는 건. 먹을 게 나와야 굶주림이 해결이 되는 거죠. 단식은 뭐 3일이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이렇게 기간을 정해두고 합니다. 굶주리는 건 아무 목적이 없어요. 뭐 굶고 싶어 굶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적이 없지만 단식은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 봐서 단식의 목적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만 해결이죠.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단식을 하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병을 고치기 위해서 질병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보통 뭐 우리가 병에 걸리면 치료하는 건 의사들이 합니다. 그렇지만 치유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단식이다 해서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단식이 있고, 세 번째로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어떤 구원을 얻고자 하는 구원의 메시지고요. 불교에서는 뭐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굶주림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단식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에 따라 프로그램이 각기 다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결과로서는 굶는 것과 단식이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굶으면 우리는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주 뼛속 깊이 느끼게 돼요. 오래 가게 됩니다. 단식은 자신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굶어보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인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를 못하게 돼요. 오직 내가 살고 난 뒤에 보자 하는 식이고, 단식을 하게 되면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인간관계에서도 대단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 굶주림은 인간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피폐시킵니다. 하지만은 단식은 인간의 정신력을 향상시킵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 선생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굶주림과 단식은 다른데 이것이 어떻게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질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질병이 생기는가를 봐야 됩니다. 병이라는 것은 영양소가 변형이 되거나 이게 악성화되는 거죠. 악성화. 영양소라는 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대 영양소죠. 이 영양소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흡수가 돼서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는데
이게 겉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형이 돼서 또는 악성화돼서 독소로 바뀌게 돼요. 독소로.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각종 나쁜 증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양소가 독소로 가득하게 차 있는 몸에는 일정한 기간 단식을 하게 되면 갑자기 영양소가 몸에 들어오질 않다 보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하죠? 변형됐건 악성화됐건 일체의 영양소를 다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분해해서 어쨌든 영양분을 세포한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해독이 일어나게 되죠. 해독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변형되고 악성화됐던 질병의 원인이었던 이 영양분들이 분해가 되면서 질병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된다. 이것이 질병을 치유할 목적으로 단식을 하는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어트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식이요법이라는 뜻입니다. 식이요법을 함에 있어서 단식은 그 전 단계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살이 쪘으니까 단식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 오히려 더 단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적힌 대로 비만은 살이 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살이 찐 것이 아니라 몸이 부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WHO라고 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그 논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는 모두 배에서 나옵니다. 배가 힘이 없어지려면 차가워져야 돼요. 배가 차가워지면 힘이 없습니다. 배에 힘이 없으면 아무리 팔다리에 근력 강화 훈련을 해도 사람이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힘은 이렇게 배에서 나옵니다. 바로 탯줄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엄청난 회전하는 힘이 나오게 됩니다. 이 회전하는 힘, 회전력이 느려지게 되면 차가워지게 됩니다. 차가워지면 가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가려워지면 붓기 시작합니다. 붓고 나면 곪고 난 뒤에는 딱딱해지고 그런 뒤에 몸은 썩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따라서 붓는다는 것은 바로 네 번째 질병의 단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만은 수족냉증 또는 가려움증보다 더 심각한 강도의 질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몸이 붓는가? 바로 회전력이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의 흐름이 늦다, 혈행이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도 바로 이 회전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계속해서 기운이 회전을 하는데 그 회전력이 늘어지게 되면 모든 흐름이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기운이 정체되면 피의 흐름도 정체가 됩니다. 이렇게 정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차가워지고 가려워지고 붓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몸이 부으면은 전신에 부종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비만입니다. 물이 안에 차서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식으로 몸이 붓는 주된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은 콩팥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콩팥의 기능은 정상인데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몸이 붓게 되겠죠. 자, 이렇게 몸이 붓는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른 체형의 사람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른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질 않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살이 쪄서 문제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살이 안 쪄서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동일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은 소화기능장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밑에 잠깐 보시다시피 우리 몸은 모든 화학 반응을 효소가 개입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내 효소와 식품 효소가 있는데 식품 효소는 우리가 만들어서 먹는 효소니까 이거는 사실 효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체내 효소에는 크게 소화 효소와 대사 효소 또는 면역 효소라 불리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화 효소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소화를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마른 체형인 사람이 소화 기능이 아주 좋습니다. 변도 잘 봐요. 장이 특별히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저는 소화를 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소화라는 것은 뭐냐? 식도를 따라서 항문까지 이르는 일련의 관을 잘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소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위나 십이지장, 소장에서 또는 담에서 하는 흡수 기능이 있습니다. 대부분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바로 이 흡수 기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먹었어요. 쌌어요. 먹은 걸 싸면 소화합니다. 그 사이에 알맹이를 뽑아가지고 내 몸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흡수 기능입니다. 소화 기능이 하나죠. 이 기능이 떨어지면 아무리 먹어도 쓸데없어요. 쓸모없이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체형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당장 젊은 나이에 보기에는 마른 체형 좋아 보이죠. 야, 쟤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나는 조금만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데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한테는 말 못할 속사정이 있습니다. 바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죠. 영양분을 흡수를 못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늘 병을 달고 살거나 조그마한 감기도 3주씩 4주씩 알아 누워있기가 대부분입니다. 골골백년인 케이스죠. 소화는 이렇게 소화 흡수, 다음으로 운화 기능이라 이거는 대장에서 이루어지는 대장의 막을 따라서 폐로 좋은 가스가 넘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장이 나쁠 경우에 나쁜 가스가 폐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폐가 건조해집니다. 자, 폐가 건조해져서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있죠. 그렇죠? 자, 뭐냐? 알러지죠. 알러지. 예, 알러지 또는 피부 염증, 기미, 주근깨 좋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아토피죠. 아토피. 뭘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연 단식으로 아토피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알러지도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장에서 일어나는 운화 기능은 이 기능이 잘못되어 있을 때 그것을 치유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장을 같이 치유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비만이라고 알고 있는 살이 찌는 행위는 사실은 몸이 부은 것이며 마른 체형은 체형 체질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소화기능 장애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소화기능이 장애를 일으키는 주된 이유는 위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위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비장과 위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소화와 흡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비위를 강화시키는 방법은 위장을 혹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주 먹지 않고 일정 기간 비위가 쉴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게 되면 비위는 저절로 회복이 됩니다. 왜 이런 회복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몸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 몸은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려는 본능적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스스로 자기 몸을 고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연치유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보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이렇게 위의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는 건 여러분께서 병원을 가신다 해도 어떤 의사도 어떤 기계도 진단하지도 못하고 고쳐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칠 수 있습니다. 단식으로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몸의 효소가 단식 기간에 어떻게 자연치유력을 발휘하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단식 때 호흡을 하게 되면 왜 치유에 더 큰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상시에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자, 하루에 3번을 먹는다고 가정을 하죠. 3번을 먹게 되면 한 번 식사를 할 때 대개 소화 시간이 8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시간 동안 소화 효소가 계속 분비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소화효소가 계속 분비가 된다는 얘기는 대사효소, 곧 면역효소가 분비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소화효소 분비가 계속, 예를 들어 8시간 소화가 되는데 하루 3번 밥을 먹으면 38, 24, 24시간 내내 소화효소만 분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몸이 아픈 분이 이렇게 음식을 자주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불행히도 당뇨 환자들은 하루에 5번씩 밥을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5번씩 밥을 먹다 보면 당뇨병을 고쳐야 될 면역효소는 분비가 안 되고 쓸데없이 부족한 소화효소만 계속 소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당뇨 환자의 가장 큰 문제 인슐린이죠. 인슐린 분비 장애인데 인슐린 분비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자꾸 밥을 먹어서 인슐린을 더 소모시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과연 당뇨가 고쳐지겠는가? 삼척 동자라도 노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 환자들은 오늘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돌아서면 배가 고파요. 왜냐? 흡수할 수 있는, 밥을 먹었으면 흡수를 해야 뇌에서 잘 먹었다 할 텐데 흡수를 해 주도록 만드는 인슐린 양이 적다 보니까 밥을 먹어도 돌아서면 뇌에서 또 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뇨 환자들의 불행이죠. 이때 만약 우리가 단식을 한다면 소화효소 분비를 멈추고 몸을 고치는 대사효소 분비량을 늘리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겁니다. 단식은 이와 같이 일정 기간 소화효소 분비를 최소한으로 줄임으로 해서 면역효소 분비량, 대사효소 분비량을 최대한으로 늘리려고 하는 계획적이고 특별한 목적을 가진 치유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몸이 붓는 것도 마찬가지죠. 비만의 경우에도 몸이 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췌장의 인슐린 문제로 인해서 몸이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몸이 붓는다는 것은 몸 안에서 어떤 기능상의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럴 때 단식은 소화효소 분비를 줄이고 내 몸을 스스로 고치는 대사효소 분비량을 늘려서 몸을 스스로 고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리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양방병원의 의사들이나 병원들 또는 그 지식인으로 불리는 분들이 이 단식은 대단히 해로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제가 묻고 싶은 게 그렇게 단식이 해롭다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한 번만 단식을 해보셨냐고 묻고 싶어요. 해보고 정말로 그게 단식이 영양결핍을 초래해서 우리의 인체를 심각하게 질병에 빠뜨린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영양결핍이 일어나는지 열흘 정도 단식해보면 그냥 증명이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해보질 않습니다. 왜? 못하죠. 나쁜 거니까. 남대문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더 잘한다고 하죠. 그죠? 단식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단식을 나쁘다고 합니다. 정말로 단식을 해본 사람은 단식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단식이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기 전날 금식을 시키는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똑같은 이유로 많은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이 저염식을 권합니다. 소금을 많이 먹지 말라.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합니다. 소금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썩게 됩니다. 우리 몸의 최고의 방부제는 소금입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병원에서도 링겔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링겔의 염도는 0.9%, 우리 몸의 혈액 염도와 같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의 염도가 떨어지게 되면 쥐가 잘나게 됩니다. 이렇게 단식이 나쁘다고 하면서 병원에서는 치료하기 전에 금식을 시킵니다. 하루 동안. 나트륨이 나쁘다고 하면서 소금물인 링겔을 마칩니다. 자, 나트륨과 소금은 다릅니다. 나트륨은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조제된 나트륨 결정체고 소금은 바닷가에서 채취한 천일염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이걸 혼용해서 마치 나트륨이 나쁘다라는 것을 소금이 나쁘다는 식으로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단식에 있어서도 과도한 단식, 잘못된 단식이 몸을 해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식이 나쁘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같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병원에서도 소금이 나쁘면 링겔을 버려야 되고 치료 전에 금식을 시키는 일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개도 아프면은 밥을 먹지 않습니다. 사료를 줘도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안 먹어야 낫는다는 걸 개는 아는데 사람만 모릅니다. 사람은 오히려 아프니까 더 먹어야 낫는다고 합니다. 더 먹을수록 몸은 망가진다는 걸 모르는 거죠. 예전에 먹을 게 없어서 영양결핍에 시달리던 어르신들 세대에 영양을 충분히 보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약이라는 게 나오고 했잖아요. 보하는 약. 영양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영양을 보하는 약을 많이 썼던 겁니다. 지금은 영양을 과다하게 넣어서 오히려 독소로 변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안 먹는 게 낫다. 개같이 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불어서 얘기를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식을 하면은 단식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요요 현상이라는 게 따라오게 됩니다. 다시 살이 찌는데 그 전보다 더 많이 쪄요. 왜 그러느냐? 힘들게 단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쥐어짜는 거예요. 이렇게 쥐어짜듯이 단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단식 끝난 뒤에 그게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보상심리가 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요 현상입니다.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편안하게 하면서 단식하는 방법이 뭐냐? 반드시 호흡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호흡은 인간 수명과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은 호흡이 너무 빠른 사람, 한 호흡의 길이가 짧은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신경질을 잘 내고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 됩니다. 호흡이 짧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경우를 볼까요? 개는 한 호흡을 0.5초를 합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0.5초가 걸리죠. 이 개가 몇 년을 사느냐? 평균 15년을 삽니다. 인간은 한 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평균 5초가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 6초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명증이 있거나 아주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2, 3초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이 있으면 호흡은 짧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5초간 호흡을 하고 평균 수명 8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북이는 한 호흡의 길이가 20초입니다. 평균 수명이 200년이죠. 자,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간단하게 보더라도 호흡을 길게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단식을 할 때 호흡 훈련을 같이 하게 되면 단식 후에 요요 현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병을 스스로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